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밭은 대형하우스 3년생, 작년에 2년생이었고 작년에는 첫 수확을 했었습니다. 첫 수확을 하고 올해 두 번째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2년생이라 이 주지의 결과지를 한돈 전정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씩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년생에 한 가지씩만 받다 보니까 이 결과지가 굉장히 굵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3년생이라 또 똑같이 한 가지씩만 받게 되면은 뿌리 힘과 나무가 더 세력은 좋은데 또 작년처럼 한 가지씩 받다 보면은 결과지가 굉장히 굵어집니다. 자, 결과지가 굵어지면은 의외로 과실 비대가 돼야 되는데 결과지 힘이 너무 좋다 보면은 과실 비대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껍질이 질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지가 굵을수록 껍질도 그만큼 질겨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생에 접어들면은 제가 이 주지의 결과지와 결과지 폭이 이렇게 넓으면 두는 전정을 해서 두 가지씩 받으라고 제가 올 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전정을 해서 두 가지씩 받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금 이렇게 한 개 받고, 자,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또 한 가지씩만 받고 지금 여기를 잘랐습니다. 자, 내년에 여기에서 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잘라서 지금 한 가지씩만 받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두 가지씩 다 받는 게 아니라 가지 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 1m에 12가지에 3년생에는 제가 12가지에서 13가지를 받으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너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지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는 받을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받고, 그리고 제거를 해서 한 가지를 받을 때는 또 한 가지를 받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세력이 딱 알맞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새끼손가락 굵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 새끼손가락 굵기하고. 자, 이렇게 받아주시면 세력이 적당하게 보기 좋은 세력이 됩니다. 자, 너무 세력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을 확보하고 송이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수를 지금 이렇게 받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정입니다. 내년에 전정은 지금 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저 첫 번째 눈이고 또 여기에 첫 번째 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정을 여기에서 하고 또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잘라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다시 두 눈을 받아서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년생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만 받아도 이 사이에 또 이 사이에 눈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눈을 안 받더라도 두 가지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확실하게 하겠다 하면은 지금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렇게 두 가지 받든지, 아니면 여기 잘라서 두 가지를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지 수는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송이 수량을 많이 다셔도 안 됩니다. 이 나무 세력에 맞게끔 송이 수량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차 수정한 지 한 3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경도 알맞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쳐도 흐르지 않습니다. 원래 3일간 착립이라서 3일 안에 만지면 흐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쳐도 흐르질 않습니다. 자, 축장도 이쁘게 잘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축장도 이쁘게 잘 늘어났습니다. 자, 요거는 수분 조절입니다. 수분 조절. 자, 어떤 집은 가면은 이 지경이 완전히 꼬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꼬인 데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휘어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일자로 쭉 뻗은 데가 있습니다.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이게 그대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수분 관리 때문입니다. 자, 물 관리. 물을 이 수정할 때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송이 모양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1차 수정할 때부터 수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수정할 때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첫 꽃이 들어올 때, 적심을 하고 나서 첫 꽃이 들어올 때까지는 물을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껴야 됩니다. 자, 물을 아껴서 주는데 그거는 토질마다 틀립니다. 토질마다 틀려서 마사가 굉장히 심해서 물을 주면 바로 쭉쭉 빠지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잎이 형성이 되고 나서 적심을 할 때까지 뭐 5일에 10톤을 준다든지 5일에 10톤이 부족하면 더 당겨서 줘야 되고, 그런데 수분 보습력이 있어서 내 밭에 수분 보습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7톤 정도 줬는데 일주일간 물을 안 줘도 어느 정도 습기가 간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일주일에서 10일에 7톤이나 10톤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7톤이나 10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600평 기준에 점적으로 이 2마력짜리 양수기가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 밭에 1시간입니다. 자, 1시간을 양수기가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 밭에 1시간을 퍼게 되면은 10톤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섭이 만약에 한 일주일이 됐는데 토양이 섭이 느껴져, 그러면 안 주시면 됩니다. 주지 말고 땅이 푸슬푸슬하게 흙이 좀 말라서 푸슬푸슬할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 한 7톤을 줬는데 한 10일 정도 가니까 약간 푸슬푸슬하게 흙이 말랐다. 그러면 10일에 7톤 정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10일에 10톤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 1시간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양수기 힘이 딸려서 점적의 물이 다른 집에 비해서 천천히 흐른다, 작게 흐른다 하면은 그런 데는 1시간 반을 퍼야 10톤 정도 됩니다. 자, 제가 1시간을 퍼라고 했다고 해서 똑같이 1시간을 퍼면 안 됩니다. 그런 밭은 좀 더 늘려서 주셔야 됩니다. 양수기 힘이 물압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분 공급은 하시면 됩니다. 자, 적심을 해서 꽃이 필 때까지 물을 너무 많이 대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되게 되면은 이 물은 밤새 낮이고 밤이고 삼투압에 의해서 물은 공급이 됩니다. 밤에도 얘들이 일은 안 하지만은 산투압에 의해서 물은 계속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너무 과습하고 물이 많을 경우 그만큼 밤에도 많이 흐르다 보면은 이 물이 잎 가해로 물이 많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 웃자락에 그 다음 날부터 웃자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웃자락이 되면은 지온은 그만큼 상승 안 돼 있고 그때까지는 뿌리 활착도 그만큼 덜 돼 있습니다. 새근 뿌리가 그만큼 활착이 덜 돼 있는데 자라는 속도가, 결과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은 양분 공급이 이 자라는 속도만큼 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잎은 커지고 부들부들하며 바로 고토결핍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고토결핍 나타나고 그 다음 칼슘결핍이 나타나고, 자, 그러다가 비가 하루 이틀 오다가 해가 반짝 뜨면은 잎은 얇고 결핍증에 의해서 잎이 타들어갑니다. 누렇게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대게 되면은 한 뼘도 안 된 어린 가지는 아침에 물을 너무 이 잎에 물이 너무 많다 보면은 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물이 데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데펴져서 잎이 타들어갑니다. 바로 고온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심을 할 때까지는 수분 공급을 그만큼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자, 줄여서 하고, 그리고 꽃이 필 때부터 물량을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특히 만개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송이가 휘어지기 시작하고 흐를 수도 있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차날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그때부터는 조금씩 20% 30% 늘려가면 됩니다. 자, 물이 부족하면 이 화관이 꽃이 피서 이 수술이 빨리 다 벗겨져야 되는데 한 3일째 수정할 때 지금 이렇게 알맹이만 남아야 되는데 화관이 잘 안 벗겨집니다.
그거는 물이 부족하면 화관이 잘 안 벗겨진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적당히 늘려서 이 축장도 잘 길어지고 송이 비대도 잘 돼야 되고 세포 분열이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관이 잘 벗겨져야 되고, 그리고 1차 수정을 하고 나면은 별로 휘어지는 게 없이 지경은 이렇게 잘 늘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쳐도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료 부분입니다. 자,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이 비료입니다. 비료. 자,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이 비료인데, 어떤 분들은 수정을 할 때까지 비료를 전혀 안 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수정하기 전까지 비료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맞다고. 자, 수세가 강한 집은 수정할 때까지 비료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수세가 강한데 굳이 비료를 해서 뒤에 가서 수정할 때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세가 약해. 자, 수세가 약한데 비료를 할 필요 없다 해서 비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을 하고 나면은 이 생장점 끝이 말라 들어옵니다. 세력이 약한 데는. 왜냐하면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송이가 양분과 수분을 그만큼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수세가 약해서 잘 나가지 않는데 송이가 그만큼 뺏어 먹다 보면 끝이 나가지 않고 끝이 조금씩 타들어간 듯하게 말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세가 약한 데는. 자, 그래서 수정 전에는 그런 밭은 적당량의 이 질소 공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질소가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비료지만 질소가 무리하게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비료입니다. 자, 질소는 성장을 하고 세포 분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뿌리 발육, 질소가 없으면 뿌리 발육 안 됩니다. 자, 질소가 있어야 뿌리 발육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데는 소량의 질소를 관주를 하셔서 세력을 서서히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잎 조직도 좋아지고 수세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뿌리 활착도 되는 겁니다. 근데 수세가 굉장히 좋은 데는 밑에 벌써 그런 나무는 뿌리 활착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지력도 좋아서 토질도 좋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질소를 공급하게 되면 단지 웃자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밭은 질소 공급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소 이야기 하는 거는 그렇다고 요소를 갖다 넣는다. 자, 제가 말하는 건 요소가 아닙니다. 자, 질소라는 얘기는 아미노산이 갖고 있는 소량의 6%나 4%의 질소, 그게 아닌 뭐 20, 20이나 뭐 NK 이런 계열의 비료를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과하게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량의 질소를 적당하게 한 두세 번 공급을 해서 서서히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서히 올려줘서 수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세포 분열이 잘 이루어져서 과일 비대도 그만큼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처럼 원래는 조금 송이 수량을 좀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았는데 1차 수정을 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예를 들어 수분도 원래는 3년생이고 가지수도 적당히 작년보다 많이 받다 보니까 송이 수량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났고, 자, 2년생하고 또 3년생, 또 3년생하고 4년생 물 주는 양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이 수량에 따라 물 주는 양도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원래는 약 30% 정도 지금 수정을 한 단계면 요때부터 물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 정도 담갔을 때 그때 또 더 늘리고, 자, 100% 담갔을 때는 지금의 100%를 물량을 늘리면 됩니다. 자, 늘리면 되고, 그리고 수량이 많고 좀 많이 찍었다 하면은
굳이 1차 수정 안 했을 때도, 다 안 끝났을 때도 약간의 영양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미노산만 주시면 됩니다. 그때 질소가 과하게 들어가면 낙과가 되고 화진이 생기고 송이가 휘어지고 차날이 박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수정을 완벽하게 끝내고 3일 이후에 비료는 하겠다면 공급을 하시면 되고, 세력이 좋은 밭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력이 좋은 밭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3년생 잎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잎이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는 제가 원래 2번 정도 수정하기 전에 2번 정도 영양제를 좀 공급을 하라 해서 공급을 하고, 지금 벌써 고토는 약 2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산고토를 2회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황산고토 역시 너무 과하게 토양으로 관주를 하는데 너무 과하게 넣으면 토양에 기량작용 생깁니다. 자, 연하게 2번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료는 항상 넘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채워주면 되는데 넘치면은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차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50% 60% 넘어가면은 지금 요 토양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섭이 느껴지게끔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습하게 되면은, 자, 1차 수정하고 나서 과습하게 되면 이 2차 수정 들어갈 때쯤 되면은 송이 중간중간에 까맣게 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거는 새눈무늬병인데, 새눈무늬병은 밭 전체에 오는 게 아니라 새눈무늬병이 온 밭에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거기가 과습합니다. 자, 과습하면 1차 GA 처리하고 나서 새눈무늬병이 옵니다. 자, 과습하지 않는 곳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는 잿빛곰팡이와 새눈무늬병 그리고 녹균병 이렇게 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약제를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차 수정 끝나고 나면은 그런 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눈무늬병이 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과습한 그 나무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수정이 굉장히 지금 이틀 됐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자, 물량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늘려가면 되고, 자, 1차 수정이 끝나면은 이제 토질에 따라서 20톤을 물량이 20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토질에 맞게끔 관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수정이 들어가면은 전체가 어느 정도 과습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가습한 느낌이 들 정도의 수분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3년생 대형하우스를 들렸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 1차 수정을 할 때는 이 GA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재를 다 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송이의 수분을 굉장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하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하고 나면은 필히 잿빛 곰팡이가 잘 되는 약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수정을 하고 나면은 간혹 진딧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이신 칠 때쯤 진딧물 방제를 한 번쯤 해야 되고, 또 1차 수정하고 나면은 진딧물 방제를 또 필히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GA 처리를 할 때 한낮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한낮은 피해야 됩니다. 자, 온도가 높고 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피하셔야 되는 게, 이 수분을 물고 있으면은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이 습도 때문에, 습도 온도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송이가 삼키는 듯하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경이 갈색으로 말라버릴 수가 있고 송이가 누렇게 갈색으로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 시작해서 약 11시 안쪽에 오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고 오후 4시 이후에 또 들어가서 GA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낮에 굉장히 더울 때는, 빛이 굉장히 좋을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한낮에 하셔도 됩니다.
한낮에 하셔도 되는데 이 빛이 굉장히 뜨거운 날에는 한낮에는 피해라.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GA 처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빛이 직접적으로 송이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노지도 역시, 노지는 2차, 1차, 2차 GA 처리할 때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때 역시 노지 역시 오전 11시 안쪽으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순이 어느 정도 중간 고를 어느 정도 덮을 정도 돼야지 빛이 직접적으로 송이에 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빛이 굉장히 강하게 송이에 닿게끔 만들어 버리면 또 수정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1차 GA를 처리를 하고 나면은 간혹 잎을 굉장히 아끼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송이에 잎이 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송이에 잎이 닿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차 GA 처리를 할 때 절대 송이에 잎이 안 닿게끔 하셔야 됩니다. 살짝 걸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 강하게 닿고 있는 잎은 다 따셔야 됩니다. 그 잎 아끼지 말고 무조건 따세요. 자, 1차 GA 처리하고 나서 송이가 잎에 닿는다. 그 전부 다 기스가 납니다. 상처가 나서 비품으로도 이 출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1차 GA를 처리를 하고 나면은 잎을 제거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GA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3년생 대형하우스 밭을 돌려서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수분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집집마다 토질이 틀려서 내가 뭐 몇 톤을 줘라, 몇 시간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하긴 힘들고, 적심하기 전까지는 토양에 이 흙이 약간 마른 듯하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수정을 들어갔을 때는 섭이 느껴질 정도로 수분 공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노지에 순정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